안녕하세요. 자생력TV 6번째 시간 이대한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접근 방식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 소재로 사용한다는 전제와 아이템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창업 멘토로서 방향을 제시해드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멘티 대상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전편에서 안내한 기관 중 한 곳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해서 점검해 드렸어요. 내용을 간단히 검토를 해보니 한눈에 사업이 내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각종 그래프, 각종 예시 사진과 잘 정리된 문장으로 사업의 내용을 잘 쓰셨습니다. 아이템은 현대사회에 걸맞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익 구조를 실현하는 지식 창업 아이템이었어요. 또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변 인적 기반도 충분히 있고 경쟁사와의 비교와 소요되는 창업 비용도 나름 잘 짜여 있었습니다. 자, 수익의 방식은 매월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로 2만 원에서 3만 원 자동 결제 되는 구조로 사업의 주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두었죠. 사업 계획서상 멘티분의 주관적 전개는 핑크빛 미래가 그려지는 사업 기획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예비 창업자가 놓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부분 사업 기획서 검토와 프리젠테이션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지원을 해주는지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창업 목적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해당 멘티분도 처음이다 보니까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멘티분에게 정중히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지원기관이 정부 출연기관들이 왜 멘티분께 국민 세금으로 창업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전편에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목적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예비 사업가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본 지원 사업을 펼치는데, 그렇다고 지원 사업의 목적대로 매출도 낮은데 무턱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한 사업장의 수익은 악화되고 경영 불안정과 임금 체납, 여러 가지 사업이 위태롭겠죠. 정부 지원기관, 출연기관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속할 수 있는 사업자 육성을 통해 양질의, 그것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티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역시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분들의 창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다양한 목적이 다들 있겠지만 솔직한 진심은 자산의 증식 아닌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월 2만 원, 3만 원의 고정 회비로만 회사를 운영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종업종에서의 멘티분의 회원들에게 받는 회비 금액은 제 주관적 소견으로는 고객에게 월 2만 원, 3만 원은 심리적 거부감을 주는 금액이에요. 또 수익이 주된 회원가입이 없다면 매출도 없다는 건데 아이템에 대한 수익 다각화가 되어 있지 않기에 수익 구조에서 보조장치 없이 외주를 타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은 멘토로서 두 가지 사자성어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사자성어는 교토삼굴. 현명한 토끼는 위기시 도망갈 수 있는 굴을 3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서요.
현재 멘티분의 수익 구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월 사용료 2만 원에서 3만 원, 월정액 한 가지는 토끼굴 한 개와 같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늘리길 권고드렸어요. 어느 경쟁사가 유일한 출구를 막는다면 토끼는 잡히겠죠.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될 수 있는 상품,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상품을 기획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어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하자면 우리 이런 피부 상태 있죠? 이런 피부 상태를 촬영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화장품, 두피의 상태와 모발의 굵기를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이런 탈모 방지용 샴푸, 우리 몸매, 이런 체중 변화를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체중계, 이와 같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상관관계 상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지난 3화, 4화 때 창업의 시기가 불경기인 시기인 만큼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 중 해당 소비층이 지급할 수 있는 가치를 잘 판단해서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야 한다고도 이야기 드렸어요. 두 번째 사자성어는 성동격서입니다. 전시공격 요령에 관한 격언이죠. 동쪽에서 먼저 소란을 피운 다음 서쪽으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주된 목표의 반대쪽을 먼저 치는 공격 전술을 이르는 말이지만 왜 우리 멘티분께서는 꼭 애플리케이션이 주된 사업 아이템이어야 하는 거죠? 반대로 멘티분의 수익 구조 운용을 위한 서비스 품목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조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상품의 상관관계적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 판매 과정, 구매 고객에게 이 애플리케이션 비용을 기간제로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비구매자에게는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제품을 다 사용하고 재구매를 한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지속해서 무료가 될 거고 소비자의 재구매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죠. 창업자는 자신이 진짜로 파는 것이 무엇인지, 보조적으로 파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브랜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멘티분이 최초 기획한 창업 스케치에서 순서만 조금 바꿨지만 사회적 목적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창업 아이템과 추가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 아이템이 됐어요. 멘티분의 사업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직원도 고용할 수 있고 3년, 5년, 10년 어쩌면 그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생력TV 결론. 여러분, 멘티분이 기획하고 작성한 사업기획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했을까요? 기획이 잘못됐었나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잘못된 사업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아이템과 안 좋은 아이템도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고요. 실제 창업을 실행하는 창업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될 뿐이에요. 어차피 창업은 시간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개척해 나가는 과정 시뮬레이션을 머리로만 해두면 잊어버리니까 종이에 먼저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게 그게 사업기획서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길로 가보세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면 난간에 부딪혀도 계속해서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도 전에 안 될 거라는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 걸지 마세요. 창업 아이템에서 조그만 차별성만 있다면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분들, 예비 창업자분들 푸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것 뿐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웠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정부 출연 기관에서 비용과 공간, 기타 다양한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고 해서 만능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신생 창업자는 자생력이 떨어지기에 일정 기간 보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생력TV 이대한 센터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